자, 고전산문 4강입니다. 자, 칠판 한번 봐봐. 일단 요거는 스토리가 어떻게 되냐면, 봐. 자, 고전소설에서 있잖아. 뭐가 나오면 시자로 끝나는 애들은 다 여자인 거 알지? 그래서 보통 어떤 거냐. 나이가 많진 않아. 한 보통 몇 살까지 시자를 붙이냐. 옛날 기준으로 한 30대 정도? 요때까지 30대에도 부인이라고 하기도 해. 자, 그래서 얘는 뭐냐. 반시성을 가진 여자에 대한 전이다. 이야기. 우리 보통 전이라는 것은 어떤 거냐면 인물의 삶이라는 걸 뭐대로 쓰는 거? 시간 흐름대로 쓰는 거. 그걸 보고 전이라고 불러. 알겠지? 그래서 주인공이 여자야. 알죠? 자, 그럼 스토리가 어떻게 되는 거냐? 자, 칠판 봐. 일단 여기 누가 있느냐? 잘 봐봐. 삼형제가 나와. 위윤, 그리고 위진, 그리고 위준. 이렇게 삼형제가 있어. 그래서 여기 아내가 바로 누구냐? 위윤의 아내가 반씨고요. 그리고 얘가 바로 채씨야. 그리고 그 다음에 위준의 아내가 바로 뭐냐? 맹씨야. 알겠지? 그치? 자, 근데 이렇게 삼형제가 있는데 여기에서 있잖아. 반씨는 정말 착한 애야. 성품도 순하고 그 다음에 인품도 훌륭해. 근데 얘네들이 미친년이야. 얘네가 문제야. 알겠지? 그리고 너네 알지? 끼리끼리는 과학인 거. 알겠죠? 끼리끼리는 과학이에요. 그래서 위윤 아주 훌륭해요. 그리고 얘네들은 다 모자라. 알겠지? 그지? 그래서 삼형제가 있잖아. 얘가 큰아들이거든. 얘가 가장 능력이 출중해. 그래서 위윤은 있잖아. 학문적이고 인품적이고 이런 걸로 흠잡을 데가 하나도 없어요. 완전 육각형 인간인 거야. 반씨도 마찬가지야. 그래서 이 위윤은 있잖아. 벼슬이 어디에까지 올라가냐? 이부 시랑이라는 벼슬까지 올라가. 알겠죠? 되게 높은 벼슬이야. 자, 이거 중국 배경이에요. 고전소설은 보통 중국 배경이 많으니까. 자, 그래서 거기까지 올라갔어. 얘네들은 좀 찌질해. 알겠지? 그지? 자, 그래서 얘네 엄마가 있어. 엄마가 바로 누구냐? 양부인이에요. 알겠지? 아버지는 돌아가셨어. 알겠죠? 엄마는 양부인이야. 근데 지금 어떤 거냐면 요 양부인이 있잖아. 당연히 누구를 아껴? 위윤하고 반씨를 뭐 하는 거야? 총애를 하는 거지. 알겠지? 그지? 지금 어때? 같은 자식이지만 당연히 얘가 인품이 훌륭하니까. 그리고 얘네들은 좀 모시라. 됐죠? 그리고 반씨가 어떠니? 너무 애가 괜찮은 거야. 됐죠? 자, 그러니까 요 맹씨하고 채씨 있죠? 얘네가 반씨를 질투를 해. 알겠죠? 근데 그게 질투에서 끝나지 않아. 여기에서 제일 미친년이 바로 얘예요. 채씨. 그래서 뭐라느냐? 반씨를 모함을 하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우리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참소라는 단어 있거든? 참소가 뭐냐면 이거야. 거짓으로 꾸며서 모함하는 거. 알겠지? 거짓으로 꾸며서 모함하는 걸 참소한다 그래. 고전문학에서. 자, 그럼 이렇게 참소를 하는 거야. 근데 양부인은 있잖아. 반씨를 총애만 하는 게 아니에요. 반씨에 대해서 완전 무한 신뢰야. 양부인은 사람 보는 안목이 뛰어난 인물이에요. 시어머니. 알겠죠? 그래서 이 시엄마는 있잖아. 사람 보는 안목이 뛰어나. 그래서 채씨하고 맹씨가 있잖아. 아무리 반씨를 모함해도 얘네들 말을 들어 처먹지를 않아요. 알겠지? 그러니까 누가 더 짜증나? 채씨하고 맹씨가 더 짜증이 나는 거지. 그러다가 얘네가 이렇게 반씨를 모함하는 정도가 엄청나게 세지는 거야. 그랬더니 양부인이 개빡쳤어. 그래서 개빡쳐가지고 뭐라고 하냐? 채씨한테 있잖아. 너 인연, 너 친정 가가지고 다시 배우고 오라 그래. 알겠지? 그지? 그러니까 쫓겨난 거지. 그죠? 소방 맞는 거하고 똑같은 거야. 그래서 요 장면이 어떤 거냐면 얘가 채씨를 어디로 보내버리는 거냐? 너 인연아 친정으로 가라 하고 보내버리는 거야. 알겠지? 그지? 너 인연 친정으로 가가지고 너 친정 가가지고 다시 배우고 오라 그래. 어디서 그런 거 너 가정교육 똑바로 받은 거 맞아? 약간 이런 느낌인 거지. 그래서 얘를 친정으로 보내버리는 거야. 그리고 맹씨는 어떠냐? 근데 채씨만큼 미친년은 아니야, 얘는. 알겠죠? 그랬더니 양부인이 어떻게 하냐? 맹씨한테는 너는 대기에 좀 있어 라고 한 거야. 그래서 우리 EBS에 나와 있는 장면이 뭐냐? 채씨가 친정으로 가는 장면이에요.
알겠지? 그지? 자, 근데 얘가 채 씨가 있잖아. 친정으로 가잖아. 근데 이 채 씨가 어떤 집안이냐? 완전 높은 집안이야. 알겠죠? 얘네 아빠가 바로 뭐냐면 아버지가 최영이라는 사람이야. 최영이 바로 채 씨의 아빠야. 됐지? 그래서 영이 이름이거든? 근데 우리 봐봐. 이렇게 아버지 뻘 되는 그리고 고귀한 신분의 사람을 보통 남자를 뭐라고 하냐? 최영이라고도 하고 뒤에다가 뭐자부터 공자를 붙인다고. 알겠지? 그래서 채공이야. 그래서 아버지가 채공인데 근데 이 채공이 어떤 거냐? 굉장히 조정에서 권력이 높아요. 알겠지? 그리고 임금도 얘를 아껴. 됐죠? 그래서 얘가 지금 바로 채영인 거야. 그리고 채영의 아들들도 있는데 아들들도 다 조정해서 잘 나가. 알겠지? 그러니까 얘네가 채 씨가 이럴 만도 한 게 집안이 빵빵한 거예요. 알겠죠? 그리고 여기 EBS에 나와 있는 장면에는 채영의 아들이 있어. 채원이라는 애가 있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채원이 바로 뭐야? 채영의 아들이에요. 됐죠? 그러니까 얘 입장에서는 뭐 오빠인 거지. 그지? 그래서 어떻게 하냐? 지금 자기 딸내미가 뭐 해서 온 거야? 시집 갔는데 쫓겨난 거야. 이게 무슨 가문의 수치냐고 개빡친 거지. 그럼 이 상황에서 제대로 된 부모라면 딸내미 보고 어때? 너 이년아 하면서 교육을 시켰어야지. 근데 지금 어때? 다 똑같은 인간들인 거야. 그래서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채 씨를 지금 어때? 편들어주는 거야. 그래서 얘네가 채영하고 채원이 있잖아. 누구에게 상소문을 올리는 거냐? 임금에게. 알겠지? 우리 옛날에 중국에서 임금을 뭐라고 불러? 천자라고 해요. 근데 임금은 사실 부정적인 인물은 아닙니다. 됐죠? 그래서 천자에게 뭘 올리는 거냐? 상소문을 올려요. 알겠지? 그래서 상소문을 올려서 누구를 모함을 하는 거냐면 여기에서 있잖아. 반 씨의 아빠가 있어요. 알겠죠? 그지? 반 씨의 아빠가 뭐로 나오냐? 반공으로 나와. 아까 얘기했었지? 공자 붙으면 뭐라고? 아버지 뻘에 좀 고귀한 신분 갖고 있는 남자라고. 그죠? 그래서 이 상소문에서 반공이랑 그리고 그 다음에 반 씨의 남편이 바로 누구였어? 위운이었죠? 그래서 반공하고 위운을 모함을 하는 거야. 됐지? 그래서 우리 봐봐봐. 없는 걸 거짓으로 꾸며서 모함하는 걸 아까 뭐라고 한다 그랬어? 이런 걸 보고 참소라고 한다 그랬지. 그지? 그래서 참소를 해. 자, 그럼 봐봐. 자, 천자, 임금의 반응은 어떠냐? 이런 거 믿지 않아. 알겠지? 임금도 어떤 거냐면 여기에서 있잖아. 반공이랑 위운에 대해서 무한신뢰야. 총애를 해. 알겠지? 그래서 임금은 이렇게 상소문이 올라와도 그게 진실일 거라고 믿지를 않아요. 근데 지금 어떤 상황인 거냐면 어쩔 수 없이 유배를 보내야 되는 상황이야. 왜냐면 얘네가 권력이 장난 아니잖아. 근데 주변 신하들이 있어. 여기에서 이 주변에 있는 신하들이 있잖아. 누구가 두려워? 얘네들의 권력이 두려워요. 그렇지? 그러니까 결국 어때? 한마디도 안 하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이 상황에서 주변 신하들이 있잖아. 아무 말도 하지 않아. 얘네들 편을 안 들어주는 거지. 그죠? 그럼 봐봐. 이게 기세가 어느 쪽으로 기울었어? 채영하고 채원 쪽으로 기울었잖아. 그래서 천자가 있잖아. 어쩔 수 없이 어떻게 하냐? 요 반공하고 위운 있죠? 얘네들을 유배를 보내요. 알겠지? 그래서 유배 보내는 데 있잖아. 멀리 유배 보내는 걸 뭐라고 하느냐? 다른 말로 원찬이라는 말을 써. 알겠죠? 원이 멀은 자를 쓰는 거야. 우리 왜 죄의 정도에 따라서 유배지의 거리가 멀고 가까움이 결정됐잖아. 그래서 얘를 멀리 유배를 보내요. 알겠지? 그치? 자, 그래서 얘네가 지금 어때? 유배를 갔어. 그래서 그 소식을 듣고 양부인이 어때? 완전 충격을 받아. 자기 아들이 유배 갔잖아. 그치? 그래서 충격을 받고 얼마 안 있다가 양부인이 돌아가시는 거야. 그래서 시어머니가 죽은 거지. 근데 시어머니가 있잖아. 죽기 전에 유언을 남겼어요. 어떤 유언을 남겼냐? 채 씨 인연을 우리 집안에 절대 들이지 말아라 하고 유언을 남긴 거야. 알겠지? 근데 그 상황에서 또 일단 예전에 수능 특강이랑 모의고사에는 무슨 장면이 나왔냐? 요 위운하고 여기 좀 착한이 없네. 반 씨의 아들이 있어요. 그 아들의 이름이 바로 뭐냐? 흥이야. 알겠지? 위흥이라는 애야. 얘도 어떤 인물인 거냐? 아주 육각형 인간이야.
긍정적이네. 알겠지? 자, 그래서 위용이 잘 봐봐. 생각해봐. 자, 너네 옛날 법도 알지? 봐봐. 자, 장례를 치를 때 있잖아. 자, 집안에 어른이 돌아가셔. 그러면 요렇게 어른께서 돌아가시면 그럼 뭘 치러? 장례를 치러요. 근데 그 장례에서 너네 이런 거 들어봤을까? 상주라는 단어가 있어. 그래서 상주가 바로 뭐냐면 그 상을 치르는 뭐가 되는 거야? 짱. 그 사람을 상주라고 해. 근데 우리나라는 예전부터 봐봐. 뭐 우선주의야? 장자 우선주의잖아. 큰아들 우선주의. 그지? 그럼 봐봐봐. 법도대로라면 지금 어떤 상황인 거냐? 지금 양부인이 돌아가셨죠? 근데 지금 큰아들은 어디에 갔어? 유배를 갔지? 그러면 그 위윤의 아들 위흥이 뭐가 돼야 돼? 상주가 돼야 돼. 알겠지? 얘가 짱이야. 알겠죠? 나이는 삼촌들이 더 많아도 얘가 짱이란 말이야. 장자 우선이기 때문에. 그치? 자, 근데 지금 아버지 유배 갔죠? 얘네가 힘이 없는 거야. 그리고 지금 어때? 이 상황에서 위진이랑 위준이 날 막 설치는 거지. 그래서 위흥은 할머니의 뜻을 받들어서 할머니가 채 씨를 절대 이 집안에 들이지 말라고 해서 채 씨한테 연락을 안 하겠다 그래. 채 씨한테 연락하면 안 된다고. 근데 위진이 아니 지금 시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며느리가 당연히 와야지 라고 하면서 채 씨한테 연락을 하겠다 그러는 거야. 그래서 결국 위준이랑 다 얘기를 해서 채 씨를 불러버려요. 그럼 채 씨는 또 다시 집으로 와가지고 완전 어때? 이제 얘네 세상이 펼쳐지는 거야. 알겠지? 얘네가 지금 딱 집안의 권력을 잡았어. 그래서 결국 누구랑? 반 씨하고 위흥은요. 이제 뒷부분, 우리 EBS 교재 뒷부분이에요. 이 상황에서 반 씨랑 위흥이 결국 여기에서 얘네들 때문에 집에 못 있는 거야. 그래서 얘네가 어디에서 사느냐. 둘이 여막을 짓고 살고 있었어요. 여막이 뭐냐면 옛날에 이렇게 어른이 돌아가시면 무덤 옆에다가 집 짓고 3년 동안 3년상 치렀던 거 알지? 그치? 지금 누가 돌아가셨어? 양부인이 돌아가신 거잖아. 그러니까 양부인의 무덤 옆에서 얘네가 집을 짓고 사는 거야. 그걸 보고 여막이라 그래. 그래서 여기서 3년상을 치르고 있었거든. 근데 하늘에서 내려온 선관이 있어요. 우리 고전소설이니까 어때? 비현실적인 거 있잖아. 그래서 요 선관이 있잖아. 누구를 와서 밤마다 가르쳐 주느냐? 위흥을 와서 과외를 해주는 거예요. 알겠지? 그치? 공부를 가르쳐 주는 거야. 그래서 맨날 과외를 해주고 얘는 안 그래도 머리가 똑똑한 애인데 하루하루 남다르게 학문적으로 막 성장을 해가. 알겠지? 그치? 근데 이 소식을 누가 듣느냐? 최 씨 미친년이 들어, 최 씨가. 그래서 최 씨가 또 있잖아. 얘를 의심을 해. 뭐라고 의심하냐? 사실 의심이면서도 동시에 모함이기도 하지. 저 여막에 어떤 외간 남자가 밤마다 온다 그러는데 반 씨가 지금 남편 유배 보내고 밤마다 딴 남자랑 놀아나는 거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위진이 또 그 말을 듣고 자기 아내 말을 100% 믿은 다음에 안 되겠다. 쟤네들을 지금 죽여야 된다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요 여막에다가 불을 질러. 사람을 시켜가지고. 알겠지? 근데 그 불 지르는 데 있잖아? 그때 딱 항상 늘 나오는 거 뭔지 알지? 누가? 얘가 꿈을 꿔. 꿈속에 누가 등장해? 시엄마가 등장해. 알겠죠? 그럼 시엄마가 등장해가지고 어때? 너 왜 자고 있냐? 빨리 일어나라. 막 이러는 거야. 알겠지? 너네도 약간 시험 공부할 때 그런 꿈 꿔본 적 있지 않아? 아, 왜? 잠깐. 지원이 있지? 뭔가 봐봐. 아, 있나? 이 경험 있잖아. 선생님 있어. 내가 시험 공부할 때 책상에서 잠들었어. 근데 갑자기 꿈속에 막 누군가가 등장해. 엄마나 아빠가 딱 등장해가지고 일어나! 하는 소리가 딱 들리는 거야. 그럼 일어나시는 거. 그런 경험 나만 있어? 지원아. 너 있지? 그 오빠 있어. 그치? 압박감이 있으면 다 있다고. 사빈이 있지? 아, 너 없어? 아무튼 있어, 다. 그치? 그래서 얘도 똑같아. 갑자기 꿈속에서 누가 등장해? 양부인이 등장해가지고 일어나라. 너 지금 있을 때가 아니다 그러는 거야. 그래서 지금 어때? 위흥한테 그 꿈을 얘기했더니 위흥이 어때? 도망가야 된다 그래요. 그래서 얘네가 뒤에 도망을 가. 그래서 어디로 도망을 가느냐? 이 위기를 피해서 얘네가 지금 반 씨의 친정집으로 도망을 가요. 알겠지? 그지? 그래서 반 씨의 친정집으로 도망가는 장면. 거기까지 어디에 나와 있어? 우리 EBS에 나와 있는 거야. 알겠죠? 오케이? 그래서 맨 앞에서부터 EBS에 나와 있는 것까지 여기까지 한 거예요. 됐지? 자, 그럼 잘 봐봐. 그럼 이제 앞에 장면부터 한번 읽어볼 건데 얘가 뭐냐?
한자어가 엄청 많아서 모르는 단어들이 꽤 있을 거야. 그래서 그런 것들 체크를 좀 해줘야 돼. 자, 그럼 갑니다. 앞부분 줄거리부터. 위윤, 위진, 위준 삼형제는 각각 반시, 채시, 맹시를 아내로 맞이한다. 근데 나오죠? 맏며느리 반시는 어지네야. 얜 성품이 훌륭해. 근데 두 동서는 반시를 시기하고 모함하는 거지. 미친년들이야. 그리고 시어머니 양씨 동그라미. 양부인은 어떤 애야? 반시의 성품을 알아 무한 신뢰를 해요. 반시는 반시의 진심을 알고 두 며느리를 꾸짖는 거야. 그래서 첫 장면이 요거예요. 채씨가 있잖아. 친정집으로 쫓겨나면서 말하는데 너네 주의할 게 있어. 잘 들어. 채씨의 말로 있잖아. 자꾸 지금 어때? 반씨가 자기를 모함한다 그러는데 얘는 정확하게는 모함을 당하는 애가 아니라 모함을 했던 애야. 알겠죠? 그래서 지금 이 장면은 뭐라고 생각하면 되냐? 요 채씨하고 맹씨 두 요년이 있잖아. 얘네들이 일명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는 장면이에요. 알겠지? 여기가 일명 피해자 코스프레 하는 장면이야. 지들이 지금 이렇게 나쁜 짓을 해놓고 자기들이 모함을 당했다고 하는 거야. 자, 그럼 가보자. 채씨가 분함을 참지 못해 양부인께 하직하고 맹씨와 더불어 이별을 할 때 맹씨하고 채씨하고 둘이 어때? 다 마음이 맞는 동서였잖아. 그래서 채씨가 말해. 야, 이제는 그대도 외로운지라 너도 혼자 있어. 반씨의 참소를. 그러니까 봐봐봐. 반씨는 정확하게 얘네들을 참소하는 애들이 아니야. 알겠지? 그치? 그래서 칠판 봐. 이 입장에서 반씨는 얘네들 보고 뭐라고 할 수 있겠어? 너 이년들아 적반하장이다 라고 할 수 있겠지. 그치? 오케이? 그러니까 반씨가 참소하는 게 아니고 얘네가 반씨를 참소하는 거야. 알겠죠? 그죠? 피해자 코스프레 쩔어. 자, 그래서 반씨의 참소를 어찌 견디리요? 필경 반드시 잔명이 뭐야? 남은 목숨을 보전하지 못할 것이니까 빨리 본부로 돌아가. 본부가 뭐냐면 친정을 본부라 그래. 알겠지? 본부로 돌아가서 있음이 가리로다. 그래서 채씨가 맹씨한테 얘기했어. 야, 너 혼자 있다가는 너도 지금 반씨한테 당할 수 있어. 너도 그냥 친정 가. 이러는 거야. 됐지? 자, 그리고 그 다음 맹씨가 탄식하죠. 첩도 미상불. 뒤에 뜻풀이 나와요. 미상불이라는 것은 뭐냐? 아닌 게 아니라 과연이란 뜻입니다. 아닌 게 아니라 과연. 그래서 첩도 저도 과연 그런 줄 아는데 존고께서 자 칠판 봐. 존고라고 했을 때 잘 들어요. 여기가 존이 무슨 존자냐? 높을 존자고 고가 뭐냐? 시험이 고자야. 그래서 너네 알지? 봐봐. 이 단어 들어봤죠? 고부 간의 갈등 이라는 말 들어봤죠? 그지? 시어미하고 며느리의 갈등을 고부간의 갈등이라 그러잖아. 그래서 요 고자가 요거야. 알겠지? 그래서 종고가 시어머니를 높여 부르는 말이 바로 종고야. 그럼 존고께서 아직 있으라고 하니까 그래서 칠판 봐. 양부인이 얘한테는 대기하라 그랬어. 알겠지? 그래서 아직 있으라고 하니까 임의가 뭐 마음대로 제멋대로란 뜻이야. 못하거니와 얼마나 오래 견딜 수 있으려? 나 너 없이 얼마나 오래 있을 수 있을까? 이 미친년들이 장난 아니야. 그치? 자, 그리고 그 다음 서로 눈물을 뿌려 이별하고 돌아가니라. 여기까지 끊어. 그래서 여기까지가 첫 번째 장면인 거죠? 채씨가 어디 가는 장면? 친정으로 쫓겨가는 장면. 알겠지? 채씨가 친정으로 쫓겨간 거야. 자, 이제 그 다음입니다. 차설의 답을 읽어볼까? 요 차설이라는 것은 언제 쓰는 말이냐? 차설이라는 단어도 있고 각설이란 단어도 있어요. 같은 말이야. 차설이나 각설이나 있잖아. 뭐 할 때 쓰는 말이냐? 고전소설에서 장면 전환할 때 상투적으로 쓰는 단어가 바로 요거야. 그러니까 영어로 하면 anyway 이런 느낌이야. anyway 같은 느낌. 차설. 채씨는 이제 어디 갔어? 지네 친정집에 간 거야. 본부가 아까 뭐라 그랬어? 친정이라 그랬죠? 그럼 지 친정에 가서 부모스라에 배알하고 배알이 뭐? 위더른에게 인사하는 거. 그렇지? 인사드리는 걸 배알이라 그래. 그리고 그간의 존후가 바로 뭐냐면 높은 이의 안부. 알겠죠? 어떻게 지내셨어요? 하고 안부를 묻는 거야. 부모님한테. 안부를 묻자오니 부모하고 집안 전체가 대경 깜짝 놀란 거야. 왜냐면 옛날에는 어때? 한 번 시집 가면 어때? 들어봤죠? 한 번 시집 가면 뭐라고 불러요? 출가
외인이라고 불러요. 알겠죠? 지금 시집 가가지고 친정으로 돌아오는 건 어때? 안 좋은 일이야. 알겠지? 그래서 깜짝 놀란 거야. 지금 내 딸이 쫓겨난 거니까. 그래서 집안 전체가 대경을 해서 연고가 뭔 뜻이야? 이유. 그 이유를 물은 거야. 물으니까 얘가 또 진짜 불쌍한 척은 지 혼자 다 해. 채 씨가 눈물을 먹으면서 양 씨가 반 씨의 참소를 듣고, 그러니까 사실 반 씨가 참소한 게 전혀 아니에요. 알겠지? 반 씨의 참소를 듣고 무죄히 내쳐짐. 이건 얘 입장인 거지. 지가 죄가 없다고 미친년이 이러는 거야. 자기가 죄가 없이 내쳐졌다라는 걸 말하니까 채영 부부와 부자가, 그럼 잘 봐봐. 칠판 봐. 채영 부부라고 나오죠. 채영이 바로 누구야? 채 씨의 아빠예요. 알겠지? 채 씨 아빠. 채 씨 아빠 이름이 채영이야. 그러니까 채영 부부라는 건 채 씨 아빠랑 엄마. 됐죠? 그리고 또 그 다음에 부자라고 했잖아. 부자는 무슨 말이야? 채영이랑 채영의 아들. 그래서 여기서 아까 누구 나오냐? 채원이라는 애가 나오거든. 얘가 바로 채 씨의 오빠야. 알겠지? 그지? 그러니까 얘네가 다 개빡친 거지. 그죠? 자기의 지금 귀한 딸을 쫓아낸 거니까. 됐죠? 그래서 그 다음 절치부심에서, 자, 우리 칠판 한번 봐. 절치부심이라는 게 뭔지 알죠? 뭐냐? 절치, 이를 박박 갈면서 마음을 애태운다. 이 뜻인 거야. 이를 갈면서 마음을 태우는 거. 절치부심하면서 설분하기를. 자, 칠판 한번 봐. 설분이 뭐냐면 설자가 씻는 거야. 그래서 뭐냐? 분함을 씻다. 분함을 씻는 걸 설분이라 그래. 알겠지? 분한 마음을 씻어내는 거. 알겠지? 우리 집안이 어떤 집안인데 내 딸을 쫓아내? 약간 이런 거야. 그죠? 그래서 꾀하더라. 그리고 또 끊어요. 알겠지? 그리고 또 끊어. 자, 그래서 지금 온 집안이 개빡친 거야. 그리고 차시라는 것도 똑같아. 이때 란 뜻이야. 이때라고 해석하면 돼. 이때 채 씨의 부친은 누구냐? 좌승상이야. 높은 벼슬 아치죠? 채영이니까 위엄이 당당하고 권세가 일세의 을뜸이더라. 권력이 장난 아니야. 일찍이 아들의 7명이 있단 말이야. 그 아들이 7명이 다 입조했대. 입조한다라는 게 무슨 말이냐? 조정에 들어간다. 이 뜻인 거야. 그럼 그 말은 무슨 말? 다 벼슬을 한다는 거. 알겠지? 아들 7명이 다 벼슬 해. 그러니까 지금 이 집안 장난 아닌 거지. 그래서 명망이, 자, 얘네들의 이름이 있잖아. 조야에 진동한다 그러잖아. 조는 조정이야. 그리고 야라는 것은 어때? 일반 백성 사이에서. 알겠죠? 그러니까 얘네가 되게 유명한 집안인 거야. 그래서 이 채씨 집안의 이름이 있잖아. 명망이 조야에 진동한다는 건 어디에서나, 지금 조정에서나 백성들 사이에서나 유명한 애들이다. 알겠지? 그지? 이렇게 진동을 하고 천자가 임금이야. 자, 그래서 임금 얘네 아껴요. 알겠죠? 천자가 승상의 부자를 총애해서 은권이라는 것은 바로 뭐냐면 은이 은혜야. 그래서 얘가 어떤 거냐면 권자가 보살피다란 뜻이거든. 그래서 은혜롭게 보살피다 이 뜻이야. 아껴주는 거. 알겠지? 은혜롭게 보살피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임금도 얘네들을 총애해서 은혜롭게 보살피는 거지 조정에 따를 리가 없더라. 그러니까 얘네가 짱이란 뜻인 거야. 알겠지? 그지? 자, 그리고 차시 또 끊어. 이때 이런 말 나오면 다 장면 전환이야. 그럼 최승상이 딸의 말을 듣고 대로 빡친 거지. 크게 화가 나서 뭐라 그러느냐. 내 사람을 살피지 못해 교양이 없어. 말과 행동에 서투르고 무식한 집. 그러니까 봐봐. 자기 딸년이 잘못하는 건 생각 안 하고 무식한 집에 딸 시집 보내가지고 지금 가문에 지금 이름이 더럽혀졌다라고 하는 거야. 딸을 출가시켰다가, 우리 출가시켰다라는 게 출가가 뭔 뜻인지 알죠? 시집 보내는 거. 알겠지? 딸년을 시집 보내는 걸 출가라 그래. 문호라는 게 바로 뭐냐? 가문의 명망. 가문의 명망을 문호라고 하는 거야. 이런 문호에 욕이 미치게 하니까 어찌 분한치 아니하리요. 분하고 한스럽다는 뜻인 거지. 개빡친다. 됐죠? 이에 천자로 더불어 임금과 더불어서 의논을 하고 표를 올려서, 자, 그럼 칠판 봐. 표가 뭐냐면 요거야. 임금에게 올리는 글. 임금에게 올리는 글을 표라 그래. 그래서 칠판 봐. 고전소설에서 다 비슷비슷해. 표하고 비슷한 단어가 바로 뭐냐? 이거 상소.
알겠죠? 상소문을 올리다 들어봤죠? 그지? 표도 비슷한 말이야. 그리고 임금에게 뭘 말하는 거는 또 뭐라고 하냐? 주달이란 말을 써. 뒤에 나올 거야. 이렇게 표를 올렸어요. 그래서 반옥과 위윤의 죄상을 주달. 애답이 출고. 반옥과 위윤의 죄상을 주달. 애답이 출고. 그래서 요거 어때? 거짓인 거죠? 그지? 그래서 지금 어때? 얘가 지금 참소를 하고 있는 상황이야. 거짓을 진짜인 것처럼 꾸며서 모함을 하는 거. 알겠지? 반옥하고 위유는 죄가 없어요.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주달하니까 차시 이때 위시랑이 그럼 칠판 봐. 위시랑이 누구예요? 얘가 위윤이야. 고전소설은 어때? 인물의 지금 남자 같은 경우는 벼슬 이름으로 호칭어를 쓴단 말이야. 아까 얘가 뭐에 있다 그랬어? 이부시랑이라는 벼슬에 있다 그랬잖아. 그래서 얘를 위시랑이라고 부른 거야. 그럼 위시랑이 경사에 있다가 자 칠판 봐. 경사가 뭐냐면 뭐가 있는 곳? 조정이 있는 곳. 그러니까 한마디로 수도. 나라의 수도를 경사라고 부르는 거야. 알겠지? 그럼 이렇게 경사에 와서 벼슬에 나아가면 나오죠. 청렴 정직해. 그지? 인물의 지금 어때? 성격 직접 대시되죠? 얘는 모자란 게 없어. 직분을 수행함에 1호라도 조금이라도 구차함이 없는 애야. 구차하다라는 게 뭔 뜻인지 너네 알지? 너 진짜 구차하게 왜 그래? 구차하다라는 게 어때? 떳떳하지 못한 거. 알겠죠? 떳떳하지 못한 행동을 하는 걸 구차하다 그래. 근데 얘는 구차한 게 전혀 없는 애인 거야. 완벽한 거죠. 그래서 상이 위윤의 재주를 기특하게 여겨. 그래서 임금이 얘를 또 어때? 아껴주는 거. 총애를 하는 거야. 그래서 원래 잘 봐봐. 이부시랑이었잖아. 근데 한 번 승진을 또 해. 얘를 뭐로 승진시켜줬어? 예부 상서로 승진을 시켜준 거야. 알겠지? 이부시랑에서 예부상서로 승진을 시켜준 거야. 벼슬을 돋우어서 예부상서를 시키니까 이제 위상서가 너네 알죠? 그래서 앞에서 뭐라고 했어? 위시랑이라고 불렀죠? 이제는 뭐라고 부르는 거야? 위상서라고 부르는 거야. 고전소설은 이렇게 벼슬이 바뀌면 호칭어가 바뀐다. 위상서가 천은혜. 그럼 여기에서 잘 들어. 천은이라는 게 뭘까? 천자의 은혜. 알겠지? 천자의 은혜. 천자가 임금이에요. 옛날에 중국은 봐봐. 이거 중국 배경이잖아. 되게 땅덩이가 넓으니까 나라가 쪼맨하게 여러 개가 있어. 그래서 그 중에서 제일 왕. 알겠죠? 그러니까 천자라는 게 뭐냐면 영어로 하면 king of the king. 알겠지? 그지? 그래서 king of the king이야. 그러니까 이런 조그만 나라들 중에서도 가장 큰 나라의 왕. 짱짱. 알겠지? 걔를 천자라 그래. 그럼 그렇게 천자의 은혜, 임금의 은혜. 그럼 이렇게 천자의 은혜에 숙사하고 숙사가 무슨 뜻이냐? 깊이 사례하고. 알겠지? 숙사라는 건 깊이 사례한다는 뜻이야. 깊숙이 감사 인사를 드리고 돌아왔는데 고향 소식을 알지 못해. 그지? 그러니까 고향에서 뭔 일이 있는지 모르는 거야. 그걸 알지 못해서 아침 저녁으로 부모님께 사실 부모님이라고 했지만 아버지는 돌아가셨어요. 양부인만 있는 거야. 문 안 드리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더니 문득 반시의 종형. 자 그럼 봐. 종형이 뭐냐면요. 사촌형이에요. 사촌형을 종형이라 그래. 알겠지? 자 그래서 반시가 얘 아내잖아. 아내의 사촌 오빠가 있는 거야. 그 사촌 오빠가 뭐냐? 직금낭이라는 벼슬에 있어요. 그리고 얘가 이름이 뭐냐? 반희예요. 알겠지? 그지? 그래서 반시의 사촌 오빠가 직금낭이라는 벼슬에 있는데 걔가 바로 뭐야? 반희야. 자, 그래서 여기에서 요 반이라는 애가 무슨 역할을 하는 거냐? 지금 얘에 대해서 상소문이 올라왔다라는 것을 알려줘요. 그래서 반희는 일종의 정보 전달자의 역할을 합니다. 알겠지? 반이는 일종의 정보 전달자의 역할을 하는 거야. 자, 그래서 반이랑 만난 거야. 궐 중에 어디야? 궁궐 안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길에 위상서를 보고 예필 후에 예필이 뭐냐? 인사를 마치고. 알겠지? 예필이라는 건 인사를 마치고 이거야. 그럼 예필 후에 말을 해. 그래서 A 세로줄이 바로 뭐냐? 지금 뭔 일이 있는지 얘가 정보 전달을 해주는 거야. 금일, 오늘 채영의 아들 채원의 상소문을 보니까 형의 허물과 자 그럼 잘 봐봐. 형의 허물이라 그래요. 요 형이 누구예요? 위윤입니다.
알겠지? 그지? 위운 보고 형이라고 불러. 이게 진짜 형이라서 형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옛날에는 형이 어떤 거냐면 상대방을 높여 부르는 말이야. 알겠죠? 그래서 형의 허물과 플러스 숙부의 죄과. 그럼 숙부에다 괄호에서 뭐라고 써요? 반공이라고 씁니다. 반공이 누구 아빠? 반씨 아빠. 알겠지? 그지? 그래서 반공하고 위운을 모함했잖아. 됐지? 그럼 이렇게 죄과를 고달 알리니까 그래서 거기 작은 따옴표 나오죠? 그래서 이 작은 따옴표가 뭐냐? 상소문의 내용을 인용한 거야. 알겠지? 지금 상소문이 올라왔잖아. 얘네 죄 있다고 거짓으로 지금 참소를 한 거. 숙부가 병부상서로 성총을 가리어서 그럼 지금 성총이 바로 뭐냐? 밑줄고 성총이 임금의 총명이란 뜻입니다. 성총이라는 건 임금의 총명이야. 그러면 숙부가 반공이 지금 병부상서라는 벼슬 해서 임금의 총명을 가려서 상 주고 벌 주는 걸 분명하게 하지 못하니까 이거는 기군망상이다. 잘 들어요? 기군망상이나 기군이나 똑같은 뜻이야. 망상은 없어도 돼. 기가 무슨 기자냐? 얘가 속일 기자. 알겠지? 그래서 임금을 속이니까 군은 바로 임금인 거죠? 군주야. 그래서 이렇게 지금 상소문이 올라왔다는 거야. 지금 숙부님이 바로 반공이잖아? 반공이 병부상서로서 임금의 지금 총명을 가리면서 지멋대로 상벌을 주고 그리고 지금 이렇게 임금을 속이고 있다. 이렇게 있으니까 민심을 산란하게 하니 위운과 반옥을 함께 참해서 민심을 여기서 참이라는 것 잘 봐. 뭐 하라는 거야? 죽이라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죽이라는 상소문이 올라온 거야. 참해서 민심을 안정케 하여지이다. 요런 상소문을 누가 올린 거예요? 채원이 올린 거야. 알겠지? 그지? 그래서 임금이 아까 얘기했죠. 임금은 완전 누구 편이냐? 반공이랑 위운에 완전 무한 신뢰를 보내요. 근데 주변 신하들이 어쩔 수 없이 다 누구에게 벌벌기는 거야? 채영한테 벌벌기잖아. 그래서 봐봐. 얘네가 올린 상소문은 참아라, 죽여라 라고 했지만 임금은 어때? 유배를 보내는 거야. 어쩔 수 없이. 알겠지? 자, 그래서 그 다음 아니 알지 못하겠노라. 이런 일이 도대체 있습니까? 그랬더니 상서가 이때 상서가 누구야? 위운이죠. 위운이 예부 상서가 된 거니까 상서가 있잖아. 앙천이라는 게 뭔 뜻이냐? 하늘을 우러러 보며 앙이 우러러 볼 앙자예요. 하늘을 우러러 보면서 탄식을 해. 탄이 탄식이야. 그러면서 상소가 뭐라 그래? 이것은 간인에다 세모에나 간사한 사람. 여기서 간인이라는 것은 간사한 사람이란 뜻이죠. 이렇게 간사한 사람이 나를 모해한 거다. 그러나 어찌 기군이라고 하는 거 아니 어찌 임금을 속였다고 하느냐. 이거 이대로 냅뒀다가 안 좋은 일이 벌어질 수 있잖아. 우리 옛날에는 자 칠판 봐. 옛날에는 임금을 속였다. 그리고 얘네가 뭐한다? 역모를 꾀하고 있다. 그럼 어떠니? 완전 대죄인 거야. 그지? 그래서 얘가 어디가 그냥 있지 못하겠으니까 궐화에 임금한테 지금 어디 들어가서 궁궐에 들어가서 대죄하리라. 나 임금한테 뭐 하겠대? 지금 죄를 고하겠다. 알겠지? 그지? 자, 그랬더니 희왈. 자, 칠판 한번 봐. 얘가 지금 이름이 뭐였어? 반이었죠? 그래서 반이가 듣고 뭐라 그래? 아, 들으니 형이 채가와. 그럼 봐봐봐. 지금 봐봐. 앞에서는 어떤 새끼가 지금 상소문 올렸는지 위운이 몰랐던 거야. 그지? 그랬더니 반이가 힌트를 주는 거야. 내가 들으니까 형이 여기서 말하는 형이라는 건 위운이죠. 그래서 너가 있잖아. 채씨 집안하고 뭔가 불화가 있다고 하더라 라고 이제 알려준 거지. 힌트를. 되지? 채가하고 불화가 있다고 하더라. 그럼 상서가 탄식하고 약간 눈치 까겠죠. 궐화에 나가. 그럼 반이가 참여해. 참여이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요거예요. 슬프고 참혹해 하다. 슬프고 참혹해 하다. 걸 보고 참여이라 그래. 됐지? 자, 그리고 이제 끊어. 이제 상소문이 있잖아. 자, 상한테 올라간 거야. 임금이 상소문을 보고 일단 1차 반응 대로 미출고 개빡친 거야. 알겠지? 왜냐면 임금은 이걸 안 믿어. 그치? 그래서 임금이 뭐라 그래? 우리 짐이라는 것은 바로 뭐냐면
임금이 있잖아. 스스로를 낮춰 부르는 말. 임금이 자기 자신을 낮춰서 부를 때 짐이라고 불러요. 알겠지? 그래서 짐이 어찌 사람을 그르쓰리요? 위유는 청렴강직하고 반옥은 충실의 후예라. 짐이 수족으로 삼았는데 이제 참언이 여차하니. 그러니까 칠판 한번 봐. 참언이 여차하다라 그랬어. 거기다 밑줄 긋고 뭐라고 써? 상소문. 알겠지? 그지? 임금도 상소문의 내용이 뭐라고 생각해? 거짓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알겠죠? 내용일치 문제 나올 수 있어 충분히. 임금도 상소문의 내용이 거짓이라고 생각해요. 잠언이 여차하니까 통해하다. 통해하다가 무슨 뜻이냐? 이해가 안 된다. 알겠죠? 이해가 안 되고 화가 난다. 이 뜻이에요. 그치? 야, 이거 어떤 새끼가 이딴 거 올렸어? 이러는 거야. 그랬더니 채영이 그때 딱 있어. 그럼 다음 페이지. 위운과 반옥은 일대 소인입니다. 지금 이것도 다 구라야. 거짓말이야. 소인이 어떤 애야? 도량이 작은 애. 알겠지? 그런 소인이래. 두렵건대 후한이 있을까 합니다. 제신이 뭐야? 모든 신하. 제신이라고 할 때 제자가 모두 제자야. 모든 신하들이 채영의 권세를 두려워하며 상고묵묵이다. 상고묵묵이라는 거는요. 한자 봐봐. 서로 바라보며 닥치고 있다. 이 뜻이야. 알겠지? 서로 바라보며 닥치고 있다. 눈치만 보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신하들이 아무 말도 못하고 입 닥치고 있는 거야. 권세가 두려우니까. 그럼 상이 위하고 반이인을 두 명을 아끼지만 조신 중에서, 그러니까 조신이 조정에 있는 신하야. 그 신하들 중에서 1인도 한 명도 변백을 못하는 거야. 변백이라는 것은 바로 뭐냐면 사리를 가리는 거. 알겠지? 그지? 사리를 가려서 말하는 걸 뭐라 그래? 변백이라 그래. 근데 단 한 명도 그런 말을 안 하고 있는 거야. 아무도 반옥하고 지금 누구 편, 여기 위운 편을 안 들어줘요. 그래서 할 수 없어. 어쩔 수 없어. 임금도. 위유는 장사라는 곳으로 원찬, 아까 원찬 뭔지 알려줬죠? 멀리 유배를 보내고, 그리고 반옥은 또 어때? 강동이라는 곳으로 유배를 보내. 정배라는 단어도요, 유배하고 똑같은 뜻이야. 정배하고 유배하고 똑같은 뜻이야. 유배를 보내. 단식해 맞이하더라. 그러니까 지금 여기까지가 중략 전인 거지. 그러니까 너네 이게 되게 중요해. 임금은 얘네를 유배 보내면서도 얘네들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어요. 어쩔 수 없이 유배를 보낸 거야. 알겠지? 얘네가 지금 어때? 자, 의심이 되고 그래서가 아니야. 어쩔 수 없이 유배 보낸 거. 마지막에 탄식했다는 게 그 의미인 거야. 됐죠? 자, 이제 중략 미칩니다. 화설. 자, 이제 끝나가요. 자, 이 화설은 뭐냐면 요거야.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될 때 상투적으로 쓰는 말.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될 때 상투적으로 무슨 단어를 쓰느냐? 화설이라는 단어를 써요. 알겠지? 자, 그래서 잘 봐. 화설. 채 씨는 흥이. 자, 그래서 우리 흥이 누구라 그랬었더라? 위윤의 아들이 바로 뭐예요? 위흥이야. 알겠죠? 부전자전이야. 아주 둘 다 육각형이에요. 흥이 스승을 얻어서 글을 배운다는 말을 채 씨가 들은 거야. 그리고 기이한 성관이. 하늘에서 내려온 성관이 밤마다 와가지고 얘한테 과외를 시켜주고 있었거든. 밤마다 임한다는 말을 듣고 위진에게 얘기하는 거. 자기 남편한테 뭐라고 하냐? 반씨가 3년이나. 얘네가 염막 짓고 3년 동안 거기서 양부인의 3년상을 지내고 있었거든. 3년이나 나오지 아니함을 괴이하게. 괴이하다라는 게 무슨 말? 이상하게. 이상하게 여겼는데 원래 이같이 은밀한 행사가 은밀하다라는 게 뭐냐? 음란이라고 생각하면 돼. 알겠죠? 그래서 반씨를 또 모함하는 것이 반씨가 밤마다 외간 남자랑 지금 음란한 짓을 하고 있다고. 행사가 낭자하니까 이제 바삐 저치하소서라고 한 거야. 역시 또 반씨를 모함했어. 그랬더니 위지는 자기 마누라 말을 고지고대로 믿어요. 이 미친 새끼가. 대로 지금 얘도 개빡친 거야. 이날 밤 창두가 뭐냐면요. 밑줄 긋고 써놔. 사내종. 알겠지? 창두는 사내종을 창두라고 불러. 사내종을 20여 명이나 보낸 거야. 반씨 모자를 죽이라고. 그래서 이에 분부를 했지. 너희는 반씨의 염막에 가서 불을 놓고 반씨 모자를 불이해. 불이라는 게 어떤 건지 알죠? 이거 어때? 요즘 말로 바꾸면 갑자기. 알겠죠? 인식하지 못할 때 이거야. 들이치면 마땅히 중상하리라. 걔네가 마땅히 어때? 크게 화를 입으리라. 이 뜻인 거지. 그지?
자, 그럼 창두가 저마다 용약해서 용약이라는 것은 뭐냐? 요거 용감하게 약이 무슨 약자? 뛰어가다. 뛸 약자. 알겠지? 용감하게 뛰어가다라는 뜻이야. 우리 도약이라는 단어 알죠? 그래서 약이 뛸 약자야. 뛸 약자. 그럼 얘네가 이렇게 용감하게 뛰어가. 일시에 가더라. 이제 명령 받고 간 거죠. 차시 앞에서 또 끊어. 반씨는 정신이 혼미해. 잠깐 졸고 있었던 거야. 근데 비몽사몽간에 1위 부인이 그럼 1위 부인에다가 원래 글자 그대로 해석하면 한 부인이란 뜻이거든. 근데 사실 여기서 누구겠어? 양부인이야. 시엄마가 꿈속에 등장한 거예요. 알겠지? 그럼 1위 부인이 대호 크게 소리를 지르는 거 호통. 알겠죠? 호가 호통이야. 그럼 뭐라고 호통하냐? 미구의 답이 출구어. 미구가 오래지 않아 라는 뜻이야. 구가 오래일 구자. 알겠지? 미구에 지금 애기 당도할 것인데 너 무슨 잠을 그렇게 자느뇨? 하고 반씨가 놀라서 깨어났더니 침상일몽이야. 침상일몽의 답이 출구어. 그냥 침대에서 꿈꾼 거다. 그지? 그래서 이거 뭐다? 그냥 하룻밤 꿈이다. 꿈속에서 이렇게 누군가가 등장해서 너 빨리 도망가라 그런 거야. 근데 또 들어. 또 뭐라고 한마디 더 해주는 거야. 어서 피하라. 만일 지체할진데 가히 면치 못하리라. 그럼 반씨가 대경 깜짝 놀라지. 두 번이나 이러니까 급히 흥을 불러. 아들을 부른 거야. 이 말을 해. 흥이 놀라죠. 이는 반드시 왕모가 뭐? 누구 입장? 흥 입장에서는 할머니를 왕모라고 불러요. 알겠지? 그래서 왕모의 홀령의 가르침이라 바삐 피하사이다 하고 모친을 붙들어 한 외를 넘어가 산을 넘어간 거야. 그래서 부인을 엄마는 바위 틈에 앉히고 매에 올라서 지가 바라보니까 아우 좋아 어른스러워요. 알겠지? 그렇게 바라보니까 벌써 집에 불이 일어나고 무수한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요란해. 급히 돌아와서 모친에게 말을 하죠. 만일 도적 같으면 우리를 찾을 바가 없는데 우리를 방문해서 찾는 거 보니까 매우 의심스럽다. 그러니까 봐봐. 도적놈들이라면 지금 사람을 찾지 않을 텐데 이렇게 불 질러놓고 지금 누구 있냐 찾는 거 보니까 뭔가 이상하다 그래. 느낌이. 이곳에 있지 못할 리치니 멀리 가사이다 하고 아들이 권유를 하는 거야. 우리 멀리 도망가야 된다고. 그래서 모친을 인도해서 산곡이 뭐야? 산골짜기. 고기 골짜기야. 산골짜기로 깊숙이 들어간 거야. 도망간 거. 천지가 아득해. 갈 길이 묘연해. 기력은 점점 쇠진해져. 그지? 완전 무슨 상황? 설상가상의 상황인 거죠. 그지? 그래서 모자가 서로 붙들고 통곡하고 있는 거야. 이제 또 끊어. 이때 앞에서 끊어. 고전소설을 읽을 때 이때 나오면 그냥 끊으면 돼. 알겠죠? 내가 모의고사 풀 때도 있잖아. 끊어 읽는 게 되게 중요해. 그지? 자, 그럼 이때 문득 한 노인 동그라미. 거기다 동그라미에서 뭐라고 쓰냐? 초월적 존재야. 얘도 하늘에서 내려온 애야. 알겠죠? 얘네 구해주려고 했잖아. 하늘에서 내려온 거야. 그래서 우리 문제 풀 때 이런 애들을 다 초월적 존재라고 불러. 그래서 한 노인이 어떠냐? 뭐라고 물어? 그대는 어떤 사람이고 한데 적막한 산중에서 이같이 방황하며 슬퍼하냐? 그럼 흥이 대답을 하죠. 깊은 밤에 길을 잃고 정신이 아득해서 옵니다. 원컨대 대인께서는 길을 인도하소서. 그랬더니 노인이 웃으면서 말해. 야, 공자가 뭘까? 공의 아들. 그러니까 공자라고 부르는 거야. 알겠지? 야, 너 좀 심하게 놀랐구나. 얘가 누군지 다 아는 거야. 이 할아버지는. 그죠? 그러면서 인해서 소매 안에서 뭔 줄 같은 걸 내주는 거야. 모자가 엄마랑 아들이 이거 하나씩 나눠 먹어 하니까 흥의 모자가 받아 먹더니 문득 정신이 쇠락해. 쇠락의 답을 출거볼까? 쇠락하다라는 게 무슨 말? 상쾌. 알겠지? 정신이 갑자기 상쾌해지는 거야. 그지? 이런 거 다 어때? 초월적 소재들인 거죠? 먹었더니 갑자기 이렇게 돼. 그래서 정의 살해하고자 우리 살해한다라는 게 무슨 말? 감사 인사. 감사 인사를 하는 걸 살해한다 그래. 알겠지? 그럼 살해하고자 하더니 노인이 말해. 나는 이 산을 지키는 신령이다 하고 정체를 알려주죠. 신령이라고 한 거 보니까 초월적이야. 양부인의 아까 양부인 누구? 시엄마. 양부인의 청을 듣고 그대 모자를 구하러 왔노라 하고 갑자기 간 데가 없어. 그럼 흥이 공중을 우러러 무수히 살해하고 모친을 모셔 양강이란 곳으로 간 거야. 또 도망을 간 거죠. 그럼 부인이 통곡해. 왜 통곡한 거냐? 여기가 어디 근처냐면 반시의
친정 근처야. 알겠죠? 그래서 반 씨가 뭐라고 통곡하냐? 아, 친정이 비록 서로 허물이 없이 가깝게 지내나 이 거동으로 너무 초라하잖아. 그죠? 어찌 지금 이렇게 촌중으로 들어갈 것이냐 라고 얘기를 해. 그랬더니 흥이 위로를 하죠. 모셔서 외갓집에 해당하는 얘네가 어때? 반시성이잖아. 그래서 반부라고 부르는 거야. 알겠지? 그지? 외갓집인 반부라고 표현한 거야. 부가 어때? 가문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그 집으로 가니까 유부인이 누구냐면 반씨 엄마. 반씨 엄마가 유부인이에요. 알겠지? 반씨 엄마가 유부인이야. 유부인이 여아를 보고, 그럼 여아가 누구야? 반씨, 자기 딸. 그죠? 그래서 유부인이 자기 딸 보고 있잖아. 크게 반기고 흥이 이렇게 장성해서 수미하다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숫자가 빼어날 숫자야. 그래서 빼어나게 아름답다 이 뜻이에요. 애가 너무 잘생기게 잘 큰 거야. 그지? 그래서 손자가 이렇게 잘 컸잖아. 빼어나게 아름다운 걸 보고 반기는 중 반공이 누구야? 반씨 아빠. 그지? 그리고 그 다음에 위상선은 누구야? 반씨 남편. 됐죠? 그래서 얘네가 원찬 멀리 유배된 것이 슬퍼서 모녀가 서로 위로하더라. 알겠죠? 됐지? 그래서 여기까지가 딱 나와 있는 거. 알겠죠? 그래서 스토리가 복잡한 게 아닌데 한자어가 겁나 많아가지고 그지? 그래서 내용 파악이 좀 힘든 게 있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 빨리 풀어볼 거예요. 요거 다 하고 집 갈 거예요. 네 문제를 풀어봅시다. 자, 채점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일 많이 틀리는 문제가 오히려 1번이야. 1번의 정답 몇 번이야? 4번이 정답. 알겠지? 내용 일치가 안 돼. 왜냐하면 4번에 봐봐. 밑줄 채 씨는 위진에게 흥이 염학에서 공부하다는 걸 듣고 아니야. 알겠죠? 위진이 채 씨한테 이런 말 하지 않아요. 알겠죠? 채 씨가 위진한테 뭐라 그래? 아니 얘가 지금 이렇게 공부한다고 하는데 밤마다 성관이 온다고 하는데 음란한 거 아니냐라고 누가 누구에게 얘기를 하는 거야? 채 씨가 위진에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그치? 요 대상 확인이 되게 중요해. 그러니까 우리 봐봐봐. 고전 소설이든 비문학이든 뭐든지 간에 있잖아.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A라는 애가 있고 B가 있잖아. 그럼 이야기를 듣는 것도 이렇게 되는 건지 이렇게 되는 건지 아까 얘기했죠? 뭔가 요청하는 것도 누가 요청을 하는 건지 그치?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야. 수신과 발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알겠지? 그래서 4번이 정답. 자, 그 다음 2번. 2번은 몇 번? 5번이죠? 그치? 왕은 다르게 보잖아. 그래서 봐봐. 3번 고르면 안 돼요. 매력적 오답 3번이에요. 3번은 왜 안 되냐면 A가 누가 하는 말이야? 반이가 하는 말이잖아. 반이가 자기가 들은 걸 인용을 해. 근데 밑줄 상대의 말을 간접 인용해다. 밑줄고. 상대. 그럼 봐봐. 너네 생각해봐. A는 누가 누구에게 말하는 거냐? 반이가 누구에게 말해? 위윤에게 말하는 거죠? 그럼 여기에서 위윤이 상대방이야. 알겠지? 그치? 그래서 A에서 반이가 위윤의 말을 간접 인용하고 있지 않잖아요. 알겠죠? 반이가 뭘 인용하고 있는 거야? 자기가 들은 상소문의 내용을 인용하고 있잖아. 그치? 그래서 이거 진짜 주의해야 돼. 위윤이 지금 대화의 상대방입니다. 그래서 위윤이 한 말을 인용하는 거 아니에요. 알겠지? 그래서 3번 매력적이거든. 3번 고르면 안 돼. 정답 몇 번이야? 5번이죠. 왜냐하면 B는 임금이 누구를 믿고 있어? 반공하고 위윤을 믿고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B에서는 인물이 지금 어때?에 대한 긍정적 평가 드러내죠. 왜냐면 A에서는 어땠어? 거기에 부정적 평가가 이 속에 담겨 있었죠? 반공하고 지금 위윤이 어때? 위험하다고. 그지? 근데 임금은 그걸 다르게 보잖아. 그래서 5번이 정답인 거. 알겠지? 요거 헷갈렸어. 됐죠? 3번 아니라는 거 꼭 주의해놔. 됐죠? 자, 그 다음 3번은 몇 번? 4번이 정답이고요. 자, 그 다음 4번 문제. 그럼 4번은 앞뒤 연결 똑바로 해. 몇 번? 3번이야. 왜냐면 앞에 봐봐. 임금이 어쩔 수 없이 유배를 보내잖아. 그게 권선징악이냐고. 권선징악이면은 누가 유배가 가야 돼? 채용이 유배 가야지. 그죠? 채 씨가 어때? 쫓겨나야 되는 거. 그죠? 그게 권선징악이야. 앞뒤 연결을 똑바로 봐. 알겠지? 그래서 3번이 정답. 요도 완전 모의고사 스타일이지. 됐지? 그래서 너네 봐봐. 뭐. 아, 4번. 봐봐. 채 씨가 남편인 위진에게 반 씨에 대해서
의미란 행사가 낭자하다고 모함을 한 거죠. 그지? 그래서 이것도 될 수 있어. 봐봐. 동서 간의 갈등. 그러니까 채 씨와 그다음 누구 간의 간 씨 사이의 갈등이잖아. 그럼 그게 뭐로도 해석할 수 있어? 형제 간의 갈등도 될 수 있는 거. 그리고 이게 봐봐. 항상 머릿속에 이 생각을 해야 되지, 선생님이. 안 된다고 볼 만한 근거가 없으면 되는 거다. 알겠죠? 문학은 늘 이 생각을 하는 거야. 선택식 읽을 때. 안 된다고 볼 만한 근거가 없다. 그럼 되는 거야. 알겠지? 너무 깊이 생각하지 마. 모의고사 풀 때도 마찬가지. 됐죠? 봐봐. 형제 간의 갈등으로 될 수 있잖아. 안 된다고 볼 만한 근거 있어, 없어? 없죠? 그럼 되는 거예요. 알겠지? 그지? 그리고 원래 봐봐. 마누라들끼리 싸우면 어때? 형제들끼리도 사이가 안 좋아요. 알겠지? 그지? 그렇게 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4번이 아니고 3번이 정답. 알겠지? 그죠? 안 된다고 볼 만한 근거가 100% 있어야 돼. 알겠지? 그래야지 안 되는 거야. 됐지? 그러니까 이거 봐봐. 문학은 봐봐. 우리가 모의고사든 내신이든 사실 봐. 이번 내신도 똑같아. 문학은 작품을 안다고 해서 2학년 때 겪어봤잖아. 내가 작품 공부를 너무 열심히 한다고 해서 성적이 그만큼 나오는 게 아니야. 선택지 판별 능력이 좋아야 돼. 공부 안 해도 그거 좋은 애들은 시험 잘 본다고. 그렇지? 그 순간 판단력이 중요해. 그래서 중요한 힌트가 이거예요. 혼자 말리지 않으려면 늘 이 생각해. 안 된다고 볼 만한 근거가 없어. 그럼 그냥 된다고 생각하고 넘어가는 거야. 알겠지? 그지? 그래서 봐봐. 항상 이 생각으로 풀어. 적절하지 않은 근거가 100% 어디에 있어야 돼? 지문 속에 있어야 돼. 알겠지? 그죠? 이게 뭐로 해결되는 거냐? 독해로 해결이 돼야 되는 거야. 지식으로 해결되는 게 아니라. 알겠지? 그 장면에서, 맥락에서 분명히 어딘가에 뭐가 있어야 돼? 힌트와 근거가 있어야 된다. 이 생각을 꼭 해. 적절한 것도 적절하다고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100% 지문 속에 있어야 된다. 알겠지? 국어는 선생님이 얘기하잖아. 항상 문학은 해석이 중요한 게 아니다. 뭐가 중요한 거다? 지문 속의 내용 일치가 중요한 거다. 내가 이 생각을 바꾸잖아. 그러면은 너네가 모의고사 점수도 올라가. 모의고사 풀 때 헷갈리지? 그럼 봐봐. 헷갈리면 자꾸 뭐 하려 그래? 뭐지 하고 선택지만 읽으려 그래. 그럼 그 생각하면 안 돼. 헷갈리죠. 그럼 머릿속에 딱 이 생각해. 나는 뭔가를 안 봤어. 알겠지? 나는 뭔가를 지문에서 놓쳤어. 이 생각을 해야 되는 거야. 그래야지 시험을 잘 봐요. 알겠지? 오케이? 자,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다음 주에 올 때 요 책. 우리 요 책에 비문학을 안 했어요. 알겠지? 요거 갖고 와야 돼. 그래서 다음 주에는 시험을 한번 볼 거야, 시험. 선생님이 시험지 만들어다 줄 거야. 알겠지? 그래서 시험을 한번 볼 거예요.